본격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3월 25일부터 2주 완성 실기반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기만 하는 반이에요. 실기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을 필요 없겠지만 주위에 혹시 공부하고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고, 교재는 이제 신화공예에서 나온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 작업 1. 자, 입력 작업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 해도 합격은 해요. 근데 계산 작업을 두 문제 빼기 못 풀거나 분석 작업 중에서 한 문제를 못 하겠다, 그러면 빨리 입력 작업으로 오시는데, 입력을 할 때는 범위를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보기 메뉴에서 선택 영역 확대 축소를 눌러서 화면을 크게 해놓고 입력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작업 2 들어가겠습니다. 자, A1에서 H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글꼴이 궁서체, 그러면 궁서체를 고르지 마시고 직접 입력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크기가 있으니까 탭 18로 넘어가서 엔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 눌러주시고, 밑줄이 실선 그러면 여기 하나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1번 작업이 끝나고 이제 병합 작업이 나왔네요. 하나, 둘, 여기 사원명 먼저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총액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A3부터 H4 영역에 쉘 스타일, 그러면 여기 쉘 스타일에서 강조색 4번을 넣어달라 그랬네요. 4번 넣어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A1 쉘 제목 앞뒤에 특수 문자, 그러면 A1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 줄에서 한글로 미음을 먼저 누르신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셔서 크로바니까 여기 보기 변경을 해서 전체 보기로 하시고, 여기 크로바를 선택하신 다음에 앞뒤로 누르라 그랬어요. 복사를 해서 뒤에다 붙이시고, 편집 작업을 끝내고 빠져나오는 게 엔터예요. 그래서 엔터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H5에서 I14 영역에 사용자 지정, 그럼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의 맨 밑에 사용자 지정에 오시고, 천 단위 구분교와 숫자 뒤에 원을 붙이는데 표시 예를 보셔야 돼요. 12300이 1이 쉼표, 천 단위 구분교 들어가 300 원이 들어갔고 0이 들어오면 0원을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샵 콤마 샵샵 0을 고르시면 돼요. 주로 천 단위 구분교 나오면 다 이해해 주시면 돼요, 거의. 그 다음에 한글로 원이라고 쓰라 그러니까 따옴표 안에다가 항상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한글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천 단위 구분기와 원이 들어갔나 보시고, 테두리 A3에서 H14 잡으시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하시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시고 기본 작업 3으로 오시고, 자, 기본 작업 3 고급 필터예요. 그러면 고급 필터가 나오면 작업하는 순서가 항상 조건을 먼저 처리하시고 목록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고급을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직위가 이거나니까 5와 연상입니다. 급여가 250 미만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이용하여 검색하세요. 조건 범위는 시작 위치만 그냥 기억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얘가 C23까지 돼 있어 갖고 우리가 조건을 3개를 쓸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놨지만, 우리는 조건이 2개이기 때문에 2개만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끝나는 범위는 신경 쓰지 마시고 고급 필터는 시작 범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 범위가 직위가 부장이니까 직위와 부장을 복사해서 A21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급여가 250 미만이니까 급여를 복사해서 직위 옆에다 놓으시고, 이건 아니까 밑에다 놓으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미만이니까 작다 2500 000 하고 이렇게 조건을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목록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탭 고급에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재 할래, 다른 장소에 할래. 그럼 우리는 복사 위치가 A26이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요. 두 번째 칸 조건 범위 여기 6칸 선택하시고 복사 위치는 A26 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부장은 뽑혔어요. 그런데 급여가 250 미만인 사원들도 같이 나온 거예요. 5화 연산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에서 급여 평균 이상 이런 말이 나오면 고급 필터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할 때는 가상의 필드명을 쓰셔야 돼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필드명은 절대 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의 필드명을 쓰시고 수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는으로 첫 번째 비교할 값과 뭐 여기서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상하시고 여기다가 에버러지를 넣어서 평균값을 구하는데 이 평균값이 절대 주소로 사용이 된다는 건 그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조건을 넣어주면 이 조건을 요 옆에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얘가 가상의 칸을 만들어서 여기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는 요 급여와 평균값 내려오면 급여와 평균값 이 평균값의 범위는 따라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소예요. 그래서 고급 필터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이 조건에 계산 결과가 나오는 문제가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깜빡하는 게 이런 거죠. 결과를 뭐만 뽑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뽑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뭐 사원명과 성명과 직위와 급여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얘네 4개만 선택해서 갖다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게 요거예요. 조건의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 절대 까먹지 말도록 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분석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피벗이네. 자, 피벗하고 정렬해서 범위를 지정할 때 병합된 부분은 제외하고 들어가라 했어요. 근데 병합된 부분이 없으니까 전체 범위 잡으시고 이 범위 잡을 때 클릭하고 들어가는 자동 범위 쓰지 마세요. 커말 2급 시험 볼 때는 수동으로 항상 범위를 잡으세요. 그리고 삽입해서 피벗 들어가시고 위치를 보라 그랬죠. 기존의 워크시트에 A20 그러면 A20의 위치를 선택하시고 레이아웃을 좀 위로 올린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위에서부터 자 직위는 행해 놓으시고 부서명은 열해 놓으시고 값에는 실수령액의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끌고 내려갔더니 합계가 나왔잖아요. 함수를 바꿔야죠. 요 끌고 내려온 필드명에서 클릭 값 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꿔주시면서 여기서 문제를 더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에서 세일 서식을 조정하세요. 그럼 여기서 미리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행의 총합도면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세일 서식 대화 상자 숫자 범죄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용하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시 형식을 바로 들어가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처리하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만약 이걸 안 했으면 다시 한번 값 필드 설정을 또 들어와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그러면 여기에 디자인을 누르시고 총합계 영역에서 선택을 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 행의 총합계만, 그러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총합계만 남고 밑에 있던 열의 총합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지금 작업을 했죠. 근데 만약 이걸 안 했으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클릭 값 필드 설정 밑에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 그 다음에 교재에서는 아마 요 안에서 들어갈 거예요. 값 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 같은 방식이니까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생산부와 영업부만 표시되도록 하세요. 생산부와 영업부만 표시되도록 한다는 건 뭐냐면 필터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열 레이블에 필터 단추를 누르시고 생산부와 영업부만 표시하니까 여기서 홍보부를 풀어주시면 돼요. 요게 21년도에 나왔던 특이 형태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습하면서 이런 작업을 거의 안 했잖아요. 기억을 해주고 계시라는 게 필터 작업. 확인하면 이렇게 생산부와 영업부만 나오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장하시고 분석 작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 작업이네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이자율이 있고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요런 형태의 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라는 게 이제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에다가 기간이라고 넣어주면서 기간이 이제 5년인데 여기가 1년이야. 여기는 이제 뭐 1년이야, 2년이야, 3년이야 해서 뭐 135로 갈까? 1년이야, 5년이야. 자, 요런 식으로 변하면서 기간이 이렇게 변할 때 요거에 대한 결과를 표로 보여주세요. 우리가 통상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이중 변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이렇게 변하고 이자가 이렇게 변할 때 월 납입액에 대한 변화를 표로 보여주세요 하는 게 이중 변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수식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착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결하려고 했더니 여기뿐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뿐이. 그러니까 단일 변수일 때는 값이 들어가는 영역에다가 수식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불친절한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도 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결하는 개념은 이럴 때 이중 변수일 때 이 데이터 영역에다 넣는 거고 단일 변수일 때는 여기다 연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게 주로 이중 변수만 하다가 이 단일 변수 문제가 나오면 당황을 하시는데 값이 들어가는 줄에다가 맨 위에 월 납입액 밑에다가 넣으시고 우리는 월 납입액에 대한 변화를 표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연결하시고 연결된 수식부터 데이터까지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아니라 데이터 표에 들어가서 얘는 행값이 없어요. 열값이 이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원식의 이자 3%가 이렇게 바뀔 때 월 납입액은 어떻게 돼요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연결되는 부분이 값이 들어가는 부분에 수식을 연결하고 연결된 수식부터 데이터까지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단일 변수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우리는 행값은 없고 열값이 있는데 열값의 원값이 이자가 3%란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바뀔 때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중변수 만들어놨으니까 여기도 해볼 거예요. 는으로 똑같이 수식을 연결하고 연결된 수식부터 데이터 영역을 포함한 범위를 잡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열에 입력된 값은 기간이에요. 행에 입력된 거는 이자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1년에서 13년까지 변하고 이자가 2%에서 5%까지 변할 때 나는 3천만 원을 정기 적금이네요. 그 3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월 얼마씩을 납입하면 3천만 원을 모을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년 안에 이자율이 2%인데 내가 3천만 원을 모으고 싶어요. 그럼 247만 7,166원을 1년 동안 부면 3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게 데이터 표 작업입니다. 저장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에 5점씩. 그러니까 분석 작업 두 개하고 매크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1번에 우리는 이제 매크로 작업하는 게 도형 그리고 매크로 지정해서 이름 쓰고 기록 누르고 이름 확인한 다음에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고 기록 중재하고 도형에 이름 쓰는 순으로 했어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단추를 B12에서 C13에 그리라 그랬네. 그 원본을 복사해서 자, 원본을 복사해서 오른쪽에다 놔두시고 B13, B14 범위 잡으시고 개발 도구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Alt 키를 이용해서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면 매크로 이름이 평균이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평균이야 하고 입력하시고 기록 누르시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오면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범위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서 자동 합계 목록에서 그냥 평균을 누르세요. 이게 더 편해요. 그리고 화면 아래 내려간 준비 옆에 상태 피줄 준비 옆에 매크로 기록 중지 버튼을 눌러서 기록을 중지한 다음에 도형의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으로 이름을 쓰는 거예요. 매크로 이름 보고 쓰지 마시고 그 도형의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세요라는 글씨를 보시면서 쓰셔야 돼요. 주의할 점 엔터 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2번 작업 보겠습니다. 자, 빗면을 E12에서 F13이네요. 그러면 얘는 메뉴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빗면은 기본 도형의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빗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Alt 키 누르시면서 도형을 그리시는데 얘는 매크로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지정을 하셔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자,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식이라고 쓰시고 기록을 눌러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이 이상 없나 보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는데 A3에서 F3. 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서식 작업을 하면 맨날 여기만 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간 경우도 있어요. 이쪽에 해주세요. 또는 밑으로 간 경우도 있어요. 이쪽에 해주세요. 주의하셔야 돼요. 주소 정확하게 보고 하셔야 돼요. 얘는 마침 A3에서 F3 영역에 글꼴색이 표준색 노랑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글꼴색을 노랑을 넣어주시고 채우기 색을 빨강으로 넣어주는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화면 아래 준비 옆에 상태 피줄 준비 옆에 매크로 중지 버튼을 누르시고 도형의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으로 서식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사본을 복사해서 원본에다 붙이시고
평균 누르시고 서식 누르시고 이상이 없으면 복사본을 삭제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석 작업하고 매크로는 실기 시험 보면서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석 작업 7가지는 매일 연습하라 그랬어요. 필기 합격하시고 나서. 하고 계시나요? 네. 자, 그 다음 작업 보겠습니다. 차트. 자, 차트는 2점짜리가 5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각각 2점이에요. 그래서 1번 작업이 안 됐다 그래서 뭐 2번, 3번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중간에 내가 3번을 못했어요. 그럼 4번, 5번을 하시면 돼요. 물론 연계가 돼 있으면 이제 까딱하면 2문제가 틀리겠지만 주로 각각 2점이에요. 그래서 1번을 못하더라도 2번, 3번, 4번을 하셔야 돼요. 자, 생산 단가 계열이 제거되도록. 그러면 여기 생산 단가가 회색이네요. 회색의 그래프를 계열을 클릭하시고 딜리트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제일 편한 방법은.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방법은 이거예요. 차트를 클릭했을 때 이 표 영역에 이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좀 이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산 단가를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열을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하셔도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요게 그래프가 여기 보면 목표량 같은 경우는 밑에 깔려 있나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삭제를 하라 그러면 클릭하셔서 범 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삭제로 삭제를 하셔도 돼요.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생산 단가를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빈 부분,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세로 막대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 값축의 최소, 여기 세로 값축이 여기 있어요. 이 값의 최소를 500, 최대를 1500, 주 단위를 200으로 지정하세요. 자, 이렇게 기존에 있던 내용을 변경할 때는 해당 요소에서 뭐 하라 했냐면 더블 클릭을 하라 그랬어요.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면 오른쪽에서 자, 최소값은 500. 그래서 최소값 500 넣어주시고 엔터. 최대값은 1500 넣어주시고 지금 1500 돼 있네요. 주 단위는 200을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200을 넣어서 여기가 500, 700, 900, 1100, 1300, 1500 되게끔 바꿔주시면 돼요. 각 계열의 세탁기 요소예요. 요소. 계열 중에 하나를 요소라 그래요. 그래서 클릭을 2번 하셔야 돼요.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에 하세요. 그러면 지금 얘는 세탁기가 목표량과 생산량 2개가 있기 때문에 2번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목표량 냉장고를 클릭하면 계열 선택이에요. 클릭을 한 번 더 하시면 요소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 삭제는 차트 요소에서 하라 했어요. 데이터 레이블 선택을 했더니 바깥쪽 끝에 가 있네. 그럼 그냥 클릭하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는 생산량을 클릭하면 계열 선택이니까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을 체크를 해주시면 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냉장고를 하죠? 세탁기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클릭으로 지우시고 세탁기죠. 클릭 레이블 체크. 클릭 레이블 체크. 그러니까 차트는 정답지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바로 확인하셔서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셔야 돼요. 다음 차트 영역의 그림자.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 그림자는 이 차트 영역 서식
항상 오른쪽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제목을 꼭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영역이 제대로 선택이 됐는지. 자, 효과를 누르시고 그림자죠. 미리 설정해서 종류를 고르시는데 안쪽 가운데는 밑에 있는 안쪽 가운데 선택을 하시고요. 주로 요 바깥쪽은 오프셋으로 나와요. 오프셋.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는 첫 번째 있는 채우기 빛 선 아이콘에서 테두리 누르시고 맨 밑에 둥근 모서리를 눌러서 차트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상자를 닫으시고 기본 작업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계산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가 있어요. 자, 1번 문제는 if로 끝나는 함수, 2번은 if 함수, 3번에 choose 함수, 4번에 문자열 결합하는 어퍼와 몬스 함수, 5번에 vlookup, hlookup 나오는 찾기 참조 함수가 나왔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일 쉬운 함수들이 choose 함수와 db 함수와 찾기 참조예요. 얘 세 개를 먼저 하시고 if 계열로 넘어가셔야 돼요. 3번에 보면 choose와 count a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choose 함수 그러면 선택 함수죠. 그래서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게 choose 함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count a가 들어와 있네요. count a. 얘는 범위를 지정하면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출석 영역의 수강자별로 동그라미의 개수가, 여기가 동그라미의 개수가 한 개면 25%, 두 개면 50%, 세 개면 75%, 네 개면 100%로 하래. 그러면 정확하게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하려면 count if를 써야 돼요. 근데 얘는 count a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출석을 했으면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비어있지 않은 거예요. 출석을 안 했으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그라미의 개수가 아니라 공백이야 아니야로 출석률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count a에 의해서 출석 횟수를 먼저 구하는 작업을 하시고 채워보시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면 얘가 4343 이런 식으로 각각 채우는 출석에 관련된 출석 일수가 나왔죠.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1일 때, 2일 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놓으니까 추주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1일 때가 뭐예요? 25%,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100%. 자,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될 게, 자, 내가 이렇게 퍼센트 넣었더니 오른쪽에 퍼센트가 안 나오고 소수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출석을 4번 했기 때문에 100%가 돼야 돼요. 근데 화면에 나오는 결과는 1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문자화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따옴표를 다 직접 넣어주셔야 돼요.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따옴표가 안 붙어요. 그래서 내가 따옴표를 각각 넣어서 숫자가 아니야 문자야 하고 25%, 70, 50%, 100% 이렇게 모양을 내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 같지만 따옴표로 데이터를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셀 서식을 100분율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근데 주어진 내용에서는 셀 서식을 100분율로 변환하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시가 돼 있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네요. 자, 구입총액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하는데 구입총액이 가장 많은 게 1이라 그랬어요. 그럼 5번에 보면 구입총액에 따른 순위를 구해서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찾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써야 되냐면 H룩업을 쓰는데 찾으려는 값이 순위를 구해서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랭크 함수를 먼저 하셔야 돼요. 랭크 EQ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V룩업, H룩업, 랭크 EQ, 라지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 그랬잖아요. 이걸 골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 첫 번째 인수가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죠. 세 번째가 방법. 오늘 수료하는 날인데 이렇게 너무 자세히 하니까 지겹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방법 0은 큰 수의 1등을 넣으세요. 이걸 내림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러고 생략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방법 1은 작은 수의 1등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름 차순 등수를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시간에 관련된 기록 경기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동계올림픽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스케이트를 탔어요. 그러면 작은 값이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2를 쓰시는 거예요. H룩업은 수평 찾기 참조 함수죠. 첫 번째 인수가 찾으려는 값을 지정하시는데 이 문제에서는 순위를 구해서 그 순위 값을 갖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서 뽑을 범위를 지정하시는데 얘가 절대 주소라 그랬어요. 절대 주소. 그리고 채우는 작업이 없으면 절대 주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절대 주소에서 뽑을 행 번호를 지정하시고 여기도 방법이 나오죠. 방법은 함수마다 틀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법 여기는 0은 똑같은 걸 찾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 그래서 유사일치죠. 언제 쓴다 그랬어요? 주로 숫자가 오름차순일 때 쓰고 생략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구간값을 갖는다 그래서 구간값. 그리고 그 구간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가는 게 방법 1이에요. 생략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찾기 참조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H룩업이니까 이 범위에서 첫 행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찾으려는 값의 목록이 되는 거예요. 이 목록의 값이 표에 있으면 그냥 하시는 거고 이게 표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5번 문제를 보면 구입 총액에 따른 순위를 구해서 순위에 따른 값의 등급을 뽑아다가 누시라는 얘기.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예요. 그리고 이행해서 뽑아요. 첫 행이 찾으려는 값의 목록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표에 존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랭크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하고 H룩업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주어진 내용은 큰 수의 1등을 하라 그랬어요. 큰 수의 1등. 그래서 랭크 함수를 쓰시는 거예요. 능하시고 RA. 랭크 EQ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 인수는 찾으려는 값, 두 번째 인수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수. 큰 수의 1등을 하니까 0을 쓰거나 생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채워서 이렇게 보세요. 그럼 우리는 요 6등을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등급을 뽑아갈 거예요. 근데 6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은 죽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2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루검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이행해서 뽑고 방법은 뭐를 써요? 2를 쓰거나 생략하는 형태로 등급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랭크 함수와 H룩업에 의해서 등급을 구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if로 끝나는 함수로 넘어가 볼까요? 자, 1번. 자, 필기가 90점 이상이고 면접이 70점 이상인 합격자 수 몇 명이야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count if s를 써야겠네요. 그래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1이 나오죠. 1. 그 다음에 다운표 안에 조건 1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범위 2, 그 다음에 조건 2 이런 식으로 127개를 나열하시는 거예요. 에버러지 if s와 sum if s가 나오면 얘랑 똑같은데 계산할 범위가 앞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1번 문제를 보면 합격자 수를 구하는 거예요. 합격자 수를. 그래서 필기가 80점 이상, 필기가 여기 있죠. 이 범위에서 80점 이상이면서 면접이 70점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고 결과에 명 표시하세요. 그럼 뭐 count if s 바로 쓰시면 되겠네요. count if s. 마법사 들어가서 필기 점수 중에서 몇 점 이상? 80점 이상. 크거나 같다 80하고 탭키로 내려가면 얘가 따옴표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면접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내려와서 크거나 같다 70. 여기까지는 답이 안 보여요. 탭키를 눌러서 항상 조건은 따옴표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얘가 5개가 나왔어요. 5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and 따옴표 명으로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냥 뭐 이건 쉬운 내용이네요. 그래서 count if 하시고 명자를 넣으시고.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문제를 풀고 분석, 매크로, 차트, 뭐 기본 작업 2, 기본 작업 3을 하셨으면 점수상으로는 7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한번 보면 기본 작업 2 10점, 5점, 38이 24, 계산 작업 24점, 10점, 10점, 여기 분석 작업, 매크로 10점, 근데 차트 10점 이렇게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얘가 합계를 하면 얘가 79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맞으면 여기서 계산 문제에서 두 개만 맞아도 71점으로 합격하는데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2개만 풀어도 합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24점이 나오면 기본 작업 1에서 뭐 8점, 차트에서 8점, 이런 식으로 점수 배점이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은 틀려도 돼. 그래서 75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무조건 다 풀라 그러지 마시고 최소 3개만 풀어도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분석하고 매크로를 틀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 작업 3이 가끔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얘가 빵점이 됐어요. 그럼 딱 뭐가지 70점. 그래도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3개나 4개 정도 풀고 나머지는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딱 봤더니 if 함수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2번 문제는 많이 해본 거잖아요.
if와 mid와 mode를 이용해서 주민번호 8번째 숫자가 홀수이면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홀수라는 것은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mid라는 함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뽑고 mod에 의해서 나누기를 하시고 if 함수에 의해서 조건을 판단해서 참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할까를 정하시면 돼요. mod는 숫자가 나오고 나누는 수를 넣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죠. 그러니까 mid는 문자열이 있는 주소에서 어디부터 시작 위치를 지정해서 원하는 개수만큼 문자를 뽑는 작업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홀수야 짝수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면 홀수고 0이면 짝수예요. 또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2의 배수라는 개념도 있어요. 최근에 5의 배수가 나왔어요. 5의 배수. 그럼 5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일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까지 풀고 10분 가실게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여기 스포츠센터 회원 현황이라는 표가 있네요.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에 8번째 자리가 홀수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능하시고 mid에 의해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를 mod라는 함수에 의해서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if 함수를 사용할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if 함수를 추가하기 전에 true, false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홀수이면 남자니까 2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했는데 그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을 하는 true, false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if 함수에 의해서 참일 때 남, 거짓일 때 여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남녀를 넣어주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마무리했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에 이제 작업이 4번 문제, 이제 문자열 결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에 어퍼와 몬스 함수를 이용해서, 엔드 연산을 이용해서 그 표시하는 형태가 그 분류와 생산일자를 이용하여 제품 코드를 표시하는데, 분류를 모두 대문자로 바꾸세요. 그러면 어퍼를 사용하는 거고, 생산일자에서 월만 뽑으세요. 그럼 몬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ABC 빼기 1, 요 다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할 게 3개예요. 그래서 결합 작업이 나오면 하나씩 추가하시면서 엔드 연산자로 결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분류를 연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는 H16. 그 다음에 이제 결합해야 될 게 엔드 빼기 하고 따옴표 안에 놓으셔서 하나를 결합하시고, 그 다음에 생산 일자에서 월을 뽑아서 결합할 거니까 또 and를 또 쓰시고, 그 다음에 몬스를 넣어주시고, mo하고 몬스 넣어주시고, 생산 일자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풍선 도움말이 나와 있을 때는 함수가 끝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로를 닫아서 풍선 도움말을 없애셔야지 함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엔터 하시고, 모두 대문자로 바꿔야지. 그럼 이 전체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니까 어퍼를 앞에 넣어주시고, 뒤에 가서 풍선 도움말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가로 닫고 엔터로 바꿔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는 문자가 앞에만 있으니까 여기서 가로를 닫아서 끝내셔도 돼요. 답은 2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홍보 부탁드리고요.